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진행을 해볼 거고요. 일단 이번 영상에서는 저희가 평면 그래프를 그리는 작업을 위주로 안내를 드리고, 이 다음 영상에서 그래프가 아니라 그냥 평면 도형들, 뭐 사각형이나 이런 도형들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그리는 거를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영상부터 입체 도형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같이 그리면서 작업을 하게 될 거라, 이 하나의 영상에 그래프랑 도형을 다 넣으면 좀 러닝 타임이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쪼개서 진행을 하는 걸로 일단은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프로그램을 배우는 특성상 같이 이렇게 보면서 작업을 해주셔야 머리와 손이 같이 기억을 해주기 때문에 조금 더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화면에 올려드리는 그림을 캡처해서 일러스트에 띄워 놓으시고 같이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아트보드 띄워 주시고,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100%에서 작업을 하는데, 개인 모니터에 맞는 배율을 찾아 놓으시고 같이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보통 저희가 타이핑을 할 때 이 그림을 그리는 경로는 물론 이제 내가 식을 알아서 그 그림을 그대로 하게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 이렇게 PDF로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 학교 시험지인데, 만약에 이 그림을 덧대서 작업을 하겠다라고 하면 캡처 도구를 이용을 해서 윈도우 안에 캡처 도구 있는 거 아무거나 이용하셔서 이렇게 긁어주시고,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러스트에서는 대부분의 이 컨트롤 단축키라든가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캡처 도구로 저희가 캡처했던 거를 그대로 컨트롤 C에서 복사하고 여기로 끌고 오면 이렇게 이제 저희가 캡처했던 그림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Shift를 누르고 이렇게 줄여주시고 적당히 끌고 와서 이런 상태에서 이제 위에다 덧대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저희가 그릴 그림 아니니까 복사 안 하셔도 되고, 일단은 제가 준비해 놨던 그림이 이제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 그릴 그림은 총 7개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직선하고 2차 함수, 3차 함수, 뭐 4차 함수는 한 번 더 꺾는 거니까 지금 영상에서는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렇게 넓이 같은 거를 표시할 때 색칠하는 방법, 그리고 뭐 이제 기하 시험지죠. 기하에 있는 것과 뭐 이렇게 초월 함수와 원 해서 이제 각도 표시하는 거, 그리고 벡터 표시하는 방법까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만약에 이제 이 파일을 그대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은 메일 남겨주시면 제가 파일을 보내드릴 건데, 좀 공개적인 장소에 메일을 댓글로 달아주시는 게 좀 꺼려지시는 분들은 그냥 화면 캡처해서 진행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거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컨트롤 C로 가져오겠습니다. 자, 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뭐 이렇게 이제 선택 도구를 가지고 이 대각선에 있는 모서리를 클릭해서 쭉 늘려주셔도 상관없는데, 이러면 이제 비율이 깨질 수도 있겠죠. 이렇게 늘려주면 저희가 이 박스를 조정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배율이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Shift를 눌러주신 상태에서 확대를 해줘야 기존의 이 원본 비율이 유지된 채로 그림이 확대가 되겠죠. 일단 좌표축을 먼저 그려줄게요. 처음에는 사각형 도구가 이렇게 설정이 돼 있을 건데, 우클릭으로 선분 도구를 클릭해 주시고 위에다가 그대로 덧대겠습니다. 많은 그림들은 저희가 이렇게 덧대는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 처음에는 색이 지정이 안 돼 있을 건데, 이게 아무래도 저희가 생 아트보드가 아니라 이 이미지 파일 위에다가 작업을 해서 이런 파란 안내선이라던가 아니면은 이런 까만 색깔 선분이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위에다가 덧대는 중에는 빨간 색깔로 해서 좀 눈에 잘 보이게 만들어 놓고 작업을 합니다. 저희가 개체를 그리고 나면 자동으로 그 개체가 선택이 되어 있어서 이 상태에는 키보드 화살표 버튼을 이용해서 이 개체를 뭐 위로 옮긴다든가 아래로 내려줄 수 있습니다. 물론 왼쪽 오른쪽도 가능하고요. 해서 위치 대충 맞춰 주시고, 제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그었으니까 이쪽이 종점이겠죠. 그래서 이쪽에다가 화살표, 그 다음에 Y축도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건데, 이번엔 제가 여기서 시작을 했으니까 시점 쪽에다가 화살표를 매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뭐 요 끝나는 지점까지 같이 맞추시고 싶다 하시면은 선택 도구나 직접 선택 도구, 뭐 이건 이제 선분이라서 크게 상관이 없으니까
선택 도구로 이 고정점을 끌고 Shift 누른 상태로 내려주시면 이렇게 뭐 대충 맞출 수가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그래프 그려줄 건데 문자는 맨 마지막에 삽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확대해서 쭉 그냥 그려줄게요. 대충 이제 그려주면 뭐 이 Y축을 조금 넘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기울기를 고정점을 클릭해서 조절을 살짝 해줄게요. 해서 이렇게 위치 대충 맞춰주시고, 이거 지금 그리는 그래프 같은 경우는 이제 선분 3개이기 때문에 대충 쓱쓱 그려주도록 할게요. 지금은 이제 또 여기에서 올라가야 되니까 이런 지점에서 쭉 끌고 올라와서 지금 교점이 Y축이잖아요. 그래서 Y축에서 겹칠 수 있게끔 쭉 확대해 주시고 Y축에 겹치게끔 대충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 Y축을 넘어간 부분들은 나중에 저희가 따로 가위도구 이용해서 잘라주는 식으로 진행을 할게요. 자, 마지막 선분 1개가 남았는데 선택되어 있는 개체 다른 데 선택해서 없애주시고 다시 선분 도구 클릭하셔서 자, 마우스 갖다 대면 이 기존에 그려진 개체의 고정점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지금 이제 제 하이라이트에 가려져서 잘 안 보일 건데 보면 이제 분홍 색깔 글씨로 고정점이라고 나와요. 여기를 클릭하면 고정점부터 시작을 합니다. 쭉 끌고 올라가서 이쯤에서 끊어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필요한 이 그림은 전부 덧대서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 바탕에 있는 사진은 지워주고 기존에 있는 그림들의 색깔을 이제 빨간 색깔로 하면 안 되니까 컨트롤 A로 전체 선택해 주시고 색을 검은 색깔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Y축 벗어난 애들 여기를 이제 잘라줄 건데 잘라줄 때는 가위도구로 자를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대충 이렇게 Y축과 만나는 지점을 자르셔도 되고,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프 제가 그리고 있는 이 그래프와 교차하는 영역을 잘라주거든요. 가위도구를 선택하신 다음에 이렇게 개체 쪽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렇게 교차 영역이라는 게 뜹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이렇게 선택되는 경우에는 아까 선택했던 선분과 Y축과의 교차 영역이 나타나게 되고, 뭐 조금 더 움직여 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이 다른 선분과의 교차 영역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교차 영역 멘트는 지금 하나만 뜨고 있는데 일단은 이 상태로 진행을 한번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되면 2개의 선분의 파란 안내선이 전부 떴기 때문에 지금 패스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상 교차 영역이 선택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클릭 한번 해주시면 지금 이제 이쪽 도구가 잘렸죠. 이게 무슨 원리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얘가 이제 잘려나간 부분이 선택이 됐으니까 그대로 딜리트 눌러서 삭제해 주시고 다시 선택 도구 누르시고 얘 선택해 준 다음에 다시 가위 도구 아까 했던 이 잘려나간 고정점을 기준으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Y축하고 이 교점을 자른 거라 이게 정확하게 잘리지가 않았거든요. 지금 보면 조금 더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이 왼쪽에 있는 선분이 조금 더 이게 치고 올라간 거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번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끌고 가서 교차 영역 제대로 자르고 딜리트. 그 다음에 아까 이쪽 선분이 조금 더 치고 올라갔으니까 얘를 조금 더 잘라주겠습니다. 이 선분이랑 만나는 이 교차 영역 하얀 색깔 점으로 표시가 될 건데 여기 클릭해서 조그맣게 선택이 되죠. 딜리트로 없애주시면 됩니다. 사실 방금 작업은 이게 이 정도는 이게 보이지가 않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도형을 합치거나 할 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서 일단 지워주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밑에 쪽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2개의 선분을 모두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지금은 이 끝에 점이 하나로 모여 있어요. 근데 이렇지 않고 만약에 이제 그리다 보면 조금 이렇게 어긋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방금 하셨던 것처럼 가위도구로 이렇게 교차 영역 기준으로 잘라주시면 이쪽 자르고 아까 잘려 나간 부분 여기 지워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도 역시나 교차 영역 기준으로 어디 갔죠? 교차 영역 이쯤에 있죠. 해서 이것도 잘라 주시고 해서 만나게끔 잘라 주시면 되는데,
일단은 아까 잘 그려져 있었으니까 그거 가지고 설명을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는 해서 선분 3개가 그려졌는데 배율을 축소시켜 놓고 나면 얘네가 뭐 이렇게 떨어져 있는지는 육안으로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좀 이를 병적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하는 걸 좋아해서 이렇게 확대했을 때 이렇게 어긋나 있는, 그러니까 사실은 고정점은 만나 있지만 이게 이렇게 이빨 모양이 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없애주기 위해서는 어떤 작업을 해야 되냐면 이 개체 이 두 개의 독립적인 개체를 하나로 묶어줄 겁니다. 자, 그래서 쭉 묶어줄 건데 이 드래그해서 두 개의 개체를 선택을 해주시고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J 버튼 눌러줄게요. J가 이제 조인의 약자인 것 같은데 컨트롤 J 해서 이렇게 묶어주면 이 제가 아까 나뉘어져 있던 이 두 개의 개체가 하나로 합쳐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저 위쪽에 있는 분리되어 있던 고정점이 한 개 더 있으니까 얘랑 합쳐져 있던 얘랑 지금 보시면 이제 V자 모양의 한 번에 파란 선이 뜨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얘네 두 개 선택해서 컨트롤 J 눌러주시면 이제 하나의 도형이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저번 시간에 또 안내를 드렸듯이 이 그래프는 저희가 조금 더 두꺼운 굵기로 설정하는 게 보기 좋기 때문에 굵기 하나 올려서 이렇게 보는 걸로 할게요. 만약에 이게 너무 뾰족한 게 좀 보기 싫으시다 하시면 선택해서 여기 저번에 했던 것처럼 둥근 연결 이어주시면 모서리가 둥글게 연결됩니다. 자, 원본 그림에서는 이제 여기에 점선이 하나 있었거든요. 여기에도 점선이 하나 있었고, 그래서 다시 선분 도구로 선택한 다음에 이 고정점에서 쭉 Shift 누르고 올려줄게요. 방금 저희가 선분의 두께를 2로 해놨기 때문에 다시 하나 낮춰주시고, 그 다음에 또 일러스트의 장점은 안내선이 나와요. 지금 보면 원래대로는 이거 선택을 해제하고 다시 선분 도구 눌러서 대충 이제 이쯤에서 이렇게 그어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도 되는데 사실 이제 이쪽에서 시작을 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지금 분홍 색깔 안내선이 나옵니다. 마우스가 근처까지 가서 특정 개체가 끝나는 위치에 안내선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쭉 연결해 주시면 만나게끔 그릴 수가 있게 됩니다. 해서 얘하고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이나 드래그를 해서 개체 선택하면 이렇게 같이 선택이 되거든요. 얘네 두 개는 점선으로 바꿔줘야 되니까 점선 사용 눌러주시고, 저번에 안내드렸던 것처럼 저는 4를 사용해 줄 겁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촘촘한 애가 되는데 점선 같은 경우는 둥근 연결을 안 하는 게 좀 더 보기 이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뭐라 하죠? 각진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도 역시나 제가 임의로 그렸기 때문에 이렇게 삐져나온 부분들이 있어요. 얘네들도 역시나 가위 도구로 이렇게 교차 영역 잘라주시고 선택된 영역 지워주시고 아래쪽에서도 여기 잘라주고, 지금 또 여기 내려오는 애랑 이 지나가는 애랑 이 교차 영역이 애매하게 설정되어 있어서 이거 정확하게 한번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이제 조인할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처럼 보이지 않는 경우는 굳이 자르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그만 거 없애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Y축과 만나는 지점 역시나 쭉 가져가서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그림이 하나 완성이 됐어요. 이게 지금 얘기하면서 해서 그런데 실제로 직접 작업을 하다 보면 그냥 별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금방금방 하게 됩니다. 자, 해서 이렇게 완성이 됐는데 아까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문자들이 있잖아요. 이제 이런 문자들을 입력을 해볼 건데, 저번에 이제 도구 설명드리면서 이런 문자 도구가 있다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이거 선택을 해서 드래그를 쭉 해주면 글 상자 나오고 안에 예문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작업을 해도 큰 지장은 없는데, 문제는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입력하는 이런 영어의 글씨체와 저희가 수식으로 입력하는 글씨체는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해줄 거냐면, 자, 한글 창을 하나 아무거나 만들어 주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일러 작업용 한글 파일을 따로 만들어서 고정을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작업할 만한 애들을 좀 크게 해놨는데, 수식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컨트롤 NM으로 입력을 하고요. 여기에서 볼드체를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좀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볼드를 하고
가져다 놓는 거를 선호합니다. 일단 볼드를 치시고 중괄호 열어줄게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안에 그래프 안에 넣을 애들을 선택을 해서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X축, Y축이랑 원점, 그 다음에 숫자가 2하고 2죠. 2하고 3하고 마이너스 3 뭐 이렇게 있었죠. 지금에서는 또 이제 선택인데 일단 글씨체는 32로 고정을 해줄 거예요. 글씨 크기는. 그 다음에 폰트를 이제 본인이 타이핑 하시는 그 폰트에 맞게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 평소에 EQ체로 타이핑을 하신다 하면 EQ를 하시고 아니면 EQN체로 진행을 한다 하면 EQN체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보통 EQN체를 선호를 하는데 또 이제 특정 시험지를 타이핑을 하다 보면 EQ체로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서 상황에 맞게끔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타이핑을 하는 시험지에서 사용하는 그 서체랑 맞추는 게 아무래도 보기 좋겠죠. 일단 EQN체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수식 입력이 됐으니까 나가주시고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할 거냐면 프린트를 눌러줄게요. 컨트롤 P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현재 쪽을 눌러줄 겁니다. 현재 쪽.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PDF 저장으로 이 방금 입력했던 이 파일을 그대로 PDF 파일로 만들어서 일러에서 불러올 거예요. 그래서 PDF 저장 더블 클릭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이거를 작업하는 PDF 파일을 하나 저장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일러 글씨용이라는 파일을 제가 따로 만들어 놨거든요. 이거를 가지고 저장해서 덮어 써주시면 됩니다. 그림을 그릴 때마다 이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이 두 개의 파일은 바탕화면 같은 곳에 저장해 놓으시는 게 작업하기 수월하실 거예요. 그래서 완료가 되면 이런 창이 뜨는데 그냥 ESC 누르셔도 되고 닫기 눌러도 됩니다. 다시 일러로 돌아와서 여기에서 아까 만들었던 그 PDF 파일을 불러올 건데 컨트롤 O 해서 불러올게요. 컨트롤 O 하면 이제 열기 불러오기 이렇게 뜰 건데 여기에서 아까 저희가 만들었던 이 일러 글씨용 파일을 더블 클릭해 줍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탭이 하나 더 생기면서 아까 만들었던 그 현재 페이지가 그대로 PDF 파일로 변환돼서 넘어온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는 저희가 선택을 해도 이 개별적으로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이게 전부 다 이제 묶여 있는 하나의 파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에는 컨트롤 A 눌러 주실게요. 그럼 이제 지금 전체 개체가 선택이 됐는데 여기서 우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이제 메뉴가 쭉 나옵니다. 여기서 클리핑 마스크 풀기를 선택을 해주시면 이제 제가 입력했던 모든 글씨들이 개별적으로 선택이 가능해지고요. 여기에서 저희가 사용할 거는 얘네니까 이거를 뭐 컨트롤 C 내지는 컨트롤 X로 복사를 해서 다른 탭으로 넘겨줄 거죠. 자, 이때 저희가 이제 가야 되는 탭이 이건데 이것도 컨트롤 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아까 그림을 그렸던 탭으로 넘어왔고 여기서 저희가 복사해놨던 게 있으니까 컨트롤 V 하면 저희가 만든 글씨가 이렇게 넘어오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림에 사용할 글씨들은 이런 식으로 넘겨올 거예요. 다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일러를 작업하기 위한 한글 파일을 하나 만들어 놓으시고 여기다가 이제 수식 입력해서 볼드체 32에다가 글씨체는 본인 취향에 맞게끔 해서 컨트롤 P를 누른 다음에 PDF 저장 뭐 이제 페이지가 하나밖에 없으면 현재 쪽만 해서 인쇄를 눌러 주시고 그 다음에 PDF로 저장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러 글씨용 파일을 또 따로 하나 PDF 만들어 놨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여기에다가 덮어서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일러에서 불러와서 불러온 파일들을 클리핑 마스크 지금 이제 풀려져 있으니까 처음에 온 상태면 이제 이런 식으로 넘어왔을 테니 우클릭으로 클리핑 마스크를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원하는 만큼 복사해서 다음 탭에다가 가지고 오시면 되는 거죠. 자, 여기서는 이제 자유롭게 디자인을 하시면 되는데 일단 원점은 뭐 이런 곳에 갖다 놓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X축. 자, 이것도 아까 제가 이 점선을 그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러의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안내선이 나온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X축도 가지고 갈 때 지금 이렇게 놓으면 글리프 테두리 해서 연두 색깔 선이 하나 나오거든요. 이거는 이 왼쪽에 있는 원점 표시 있죠. O.
저 대문자 5의 가장 윗부분을 나타내는 선분입니다. 거기에 맞출 거는 아니니까 좀 더 끌고 내려가 보면 기준선과 글리프 테두리가 나와요. 기준선은 저희가 이제 알파벳을 쓸 때 이 보기 좋은 라인 있잖아요. 뭐 X하고 Y가 지금 이제 만약에 연달아 쓴다면 이러한 높낮이로 쓰게 되는데, 만약에 이 X를 조금 더 내려서 이 Y라는 문자의 더 아래쪽에 가장 아래쪽 라인에 맞추고 싶다 하면 글리프 테두리에 맞춰주시면 이렇게 가장 하단 부분이 맞게 되는 식으로 정렬이 되고, 기준점에 맞춰서 이렇게 냅두시면 지금 이제 오른쪽 문자에 영향을 받는데 치우고 기준선에 맞춘다라고 치면 기준선이면 안 되죠. 이렇게 기준선에 맞춰주시면 저희가 글자를 보통 쓰는 그 높낮이에 맞게끔 세팅이 됩니다. 아무튼 기준선에다가 맞춰줄게요. 그 다음에 X라는 문자가 조금 작기 때문에 기준선에 맞춰놓고 이제 키보드 같은 걸로 조금 올려주고 왼쪽으로 치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정렬해 주시면 됩니다. Y축도 Y 이렇게 갖다 놓으시고, 그 다음에 숫자도 한 개씩 갖다 놓으면 되겠죠. 2 갖다 놓고, 그 다음에 3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도 갖다 놓으면 되는데, 또 이제 수식이 좀 글씨체가 큰 상태에서 저희가 가지고 온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마이너스랑 글자 사이가 좀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겹치는 게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들고 오셔도 되는데, 만약에 너무 떨어져 있는 것 같다 하면 마이너스만 또 따로 선택이 가능하니까 이거 가지고 또 키보드로 조금 옮겨주시면 이렇게 가까이 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하나의 그림이 완성이 되고요. 이 완성된 그림은 다시 캡처 도구를 이용해서 쭉 선택을 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선택이 됐으니까 저희가 처음에 PDF에서 잘라왔던 것처럼 그대로 컨트롤 C 복사한 다음에 원하시는 한글 문서에다가 커서 놓고 컨트롤 V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림이 잘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글에서는 이 처음에 저희가 복사해서 들고 오면 이게 사진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일단 글자처럼 취급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해주시면 이렇게 크기가 비율 맞게 줄어들어요. 일러에서의 쉬프트 같은 느낌. 그래서 원하시는 크기로 조정을 해주시고, 뭐 만약에 이 그림을 가운데 정렬하고 싶으시다 하면 저희가 글자처럼 취급해 놨으니까 컨트롤 쉬프트 C 같은 걸로 정렬 알아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해서 이런 식으로 하나의 그림이 완성이 됐고요. 이게 이제 직선으로만 이루어진 그래프라서 이번에는 이렇게 이차함수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하나의 그림을 설명하는 데만 좀 소요 시간이 길었는데, 이제 자세한 설명은 좀 생략을 하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차함수 그래프 들고 왔고, 역시나 확대해 주시고 좌표축 그대로 그려줄게요. 그래서 X축 그려놓고 화살표, 그 다음에 Y축 그려놓고 화살표. 자, 그 다음에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이게 이제 곡선이다 보니까 이번엔 펜 도구를 사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펜 도구 클릭하시고, 자, 지금 보면 뭐 여기에서 시작을 하셔도 되고 여기에서 시작을 하셔도 되는데, 자, 여기에서부터 한번 시작을 한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이 끝에 고정점 하나 찍어 주시고 쭉 끌고 올라오면 지금은 선분이죠. 자, 이 상태에서 극대 지점에다가, 내지는 뭐 이제 아래로 블록하다면 극소 지점에다가 커서 갖다 대시고 여기서 드래그해서 접선 만들어 줄 겁니다. X축과 평행한 접선을 그려야 되니까 Shift를 누른 상태로 쭉 끌어 주시고, 그 다음에 요렇게 확대해서 대충 이제 그림이랑 맞게끔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단계에서도 그냥 쭉 끌고 내려와서 마무리를 지어도 괜찮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이차함수나 포물선의 특징은 대칭성이니까 저는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방금 만든 애를 클릭해요. 그 다음 우클릭을 하고 변형이 있습니다. 여기 변형에서 이제 이동 회전 반사 뭐 이런 애들이 있는데, 저희가 쓸 거는 요 2개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반사 누르고 지금 세로선, 그러니까 Y축 대칭으로 넘길 거냐 아니면 X축 대칭으로 넘길 거냐 이 얘기하고 있는 건데, 지금은 이 Y축이랑 평행한 직선에 대해서 저희가 대칭 이동을 해야 되니까 세로 대칭으로 할 겁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그냥 확인을 눌러버리면 저희가 방금 그렸던 그림이 그냥 대칭되고 끝나요. 근데 이걸 원하는 건 아니니까
다시 반사 들어가서 여기 복사가 있어요. 이 복사를 눌러주시면 기존 거 유지된 채로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얘를 클릭을 해주고 그대로 쭉 오른쪽으로 키보드 이용해서 끌고 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좀 정확한 위치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확대해서 기존 도형을 클릭해주고 쭉 끌고 와줄게요. 자, 그래서 이제 꼭지점이 겹치게 놓고 쉬프트로 기존에 그려놨던 개체랑 같이 묶어주신 다음에 컨트롤 J로 하나의 개체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비율이 좀 깨졌는데 직접 선택이 아니라 그냥 선택 도구를 클릭하시고 이 친구를 조금 줄여주시면 비율 유지된 채로, 그러니까 대칭이 유지된 채로 이렇게 크기 조절이 가능하겠죠. 자, 이거는 저희가 이제 이쪽에서 시작한 경우고, 만약에 이제 위쪽에서 시작을 하겠다, 만약에 여기 지점에서 시작을 하겠다라고 치시면 다시 펜 도구, 이번에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니까 그 값을 먼저 찍고 시작한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접선을 먼저 지정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때에는 점을 찍고 이동하는 게 아니라 클릭과 동시에 드래그를 해줄 겁니다. 그 쉬프트로 보정해 주시고 쭉 끌고 내려와서 이런 지점에다가 찍어 주시면 되겠죠. 물론 왼쪽으로 가도 돼요. 자, 이렇게 찍어 주시고, 지금은 이제 제가 접선을 임의로 설정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이랑 일치하지 않죠. 이런 경우에는 직접 선택 도구로 넘어가서 고정점 클릭해 주시고 핸들이 나오죠. 이때 오른쪽 핸들을 클릭한 다음에 쉬프트 누르고 쭉 끌어줘서 맞춰주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오른쪽 포물선이 완성이 됐으니까 다시 아까 했었던 것처럼 우클릭하고 변형, 반사 들어가시고 복사 눌러주면 이렇게 이제 하나가 또 나오겠죠. 아까 했었던 것처럼 얘도 왼쪽으로 쭉 끌어옵니다. 쭉 끌고 와서 이제 꼭지점 겹치게끔 갖다 놓고 마찬가지로 방금 그렸던 것까지 선택해서 컨트롤 J 하나로 만들어 주시면 이렇게 포물선 하나가 완성이 되겠죠. 이제 바탕글 지워 놓고 전체 선택해서 까만 선, 그래프는 두께 하나 올려주시고, 이 상태에서 아까 했었던 것처럼 문자 입력해주고 넘어오면 되겠죠. 두 번째 그림이니까 일단 이 친구도 한번 문자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식 들어가서 볼드체로 입력하기로 했습니다. 볼드체. X축, Y축과 원점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Y는 F'X 까지 이렇게 지정을 해주신 다음에 컨트롤 P, 그 다음에 PDF 저장 현재 쪽 되어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 그대로 인쇄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저희가 만들어 놨었던 PDF 파일에다가 더블 클릭, 덮어쓰기, ESC로 창 닫아주시고 다시 일러로 넘어와서 여는 키는 컨트롤 O라고 말씀드렸고요. 컨트롤 O로 아까 만들었던 일러 PDF 파일 이렇게 가져옵니다. 이 상태에서 그냥 클릭해서 옮기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었고, 컨트롤 A 누른 다음에 클리핑 마스크, 그 클립이 이제 찝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클립돼서 마스크 이렇게 다 붙어있다 이런 의미인데, 그 마스크를 이제 풀어주는 작업입니다. 해서 가장 위에 줄 쭉 드래그해서 컨트롤 C를 누르셔도 되고 컨트롤 X로 잘라내도 됩니다. 해서 쭉 가져오시고 이 상태에서 이제 원하는 위치에다가 문자들을 배열해 주면 되겠죠. X축과 Y축, 그 다음에 마이너스들은 전부 좀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저 같은 경우 한 2번 정도 당겨 줍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 갖다 놓고 마이너스 3 갖다 놓고, 이게 지금 녹화 중이라 조금 렉이 걸리는데, 뭐 그림상에서는 여기에 마이너스 3이 있거든요. 근데 뭐 굳이 여기가 아니더라도 뭐 여기 안쪽에다 갖다 놓으셔도 되고 왼쪽 위에다 갖다 놓으셔도 되고, 요 정도는 재량껏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F'X, 뭐 보통 이쪽에다가 놓기도 하고 이쪽에다 놓기도 하니까 이것도 역시 입맛대로 해주시면 하나의 그림이 또 완성되게 되겠죠. 자, 다음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왜 러닝타임이 길어지겠다고 얘기한지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3차함수 그림을 그려볼 건데, 3차함수 그림은 사실 저번에도 저희가 그려보긴 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문자 삽입 없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PDF 상태가 좀 좋지 않으면 지금처럼 조금 기울어져서 나오기도 하거든요. 사실 이 정도만 해도 감지덕지긴 한데 저희는 반듯한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일단 X축을 쭉 그려주시고요. 빨간 색깔로 색깔을 맞춰준 다음에 기존의 배경에 있던 그림을 조금 회전시켜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 기존에 제가 그려놨던 X축을 보면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뭐 이 정도면 대충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겹쳐놓게 놓고 다시 이 친구 화살표 먹여주시고 또 Y축도 그려줘야 되겠죠. Y축도 그려주시고 자 해서 그림을 또 그려볼 건데 얘도 곡선이니까 당연히 펜 도구를 이용해야 되겠고요. 일단 그림 쫓아서 가줍니다. 어차피 저희가 한 번에 그림을 정확하게 그릴 수는 없어서 일단 극점 위주로 찾아가면서 수평접선 긋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도 여기에 극소가 있으니까 대충 이제 그어놓고 이렇게 찍어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림은 얼추 그렸으니까 바탕 그림은 지워주고 지금 이제 원본과의 차이점이 뭐냐면 지금은 제가 임의로 그었기 때문에 원래 그래프 원점 지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린 그림에서는 이제 이 원점을 지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맞춰줘야 되는데 자, 일단은 첫 번째로 이 핸들을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직접 선택 도구 이용해서 극대 찍어 주시고 나온 핸들을 가지고 조정해주면 됩니다. 지금은 이제 원점을 지나게끔 해야 되니까 이 왼쪽에 있는 곡선을 조금 오른쪽으로 당겨 와야 되겠죠. 조금 확대해 주시고 여기에서 핸들 Shift 누른 상태로 오른쪽으로 끌어서 안내선 보이시죠? 파란 색깔 저 파란 색깔 안내선이 원점을 지나가게끔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이거 비율은 살짝 깨져도 상관은 없으니까 만약에 적어도 맞아도 거슬린다 그럼 얘를 조금 오른쪽으로 끌어 놓고 이걸 당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살짝 뜨니까 이 오른쪽 곡선을 살짝 당겨 오겠고요. 그 다음에 이 극소도 뭐 지금은 어떻게 잘 겹쳐 있긴 한데 조금 건드려야 되겠다 하면 이런 식으로 끌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더 이상은 크게 손볼 게 없으니까 바탕에 있는 그림 지워주시고 하면 저희가 원하는 비율대로 그림이 나타났어요. 컨트롤 A 누르시고 검은색 그리고 그래프는 두께 2로 지정하시면 이렇게 그래프 또 하나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비율 조정 같은 거에 있어서 타 프로그램에 비해서는 조금 더 자율성이 높다라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겁니다. 자, 문자 삽입은 생략하고 네 번째 그림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그냥 포물선인데 아까 그렸던 포물선과의 차이점은 이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가 있다는 거죠. 사실 이 넓이를 색칠하는 게 비단 이차함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림들이 있을 건데 다 여기에서 진행하는 방법과 비슷한 방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좌표축 그리고요. X축 그려놓고 Y축도 그려줍니다. 이제 왼쪽으로 당겨서 Y축 그려놓고 포물선 그려야 되니까 다시 펜 도구 찍어놓고 이 극소 지점에다가 쭉 그려서 이게 펜 도구를 그리는 중에도 확대 축소가 가능하니까 편하게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반절 그려놓고 우클릭할 건데 사실 이게 계속 클릭하기가 귀찮아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단축키를 어느 정도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변형은 이 옆에 문자가 없는 거 보시면 알겠지만 따로 단축키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클릭해서 변형까지 마우스 갖다 대시고 반사가 E였으니까 E 그냥 눌러주시면 돼요. 여기에서 이제 가로가 선택되어 있으니까 C가 지금 이제 복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창 안에서 C를 눌러야 되기 때문에 Alt 누르고 C 눌러줄게요. 그러면 복사가 이제 완료가 된 걸 볼 수가 있고 또 쭉 끌어와서 저 극소 지점이 겹치도록 만들어 줍니다. 자, 그래서 쭉 끌고 왔으면 극소 지점이 겹치게끔 그림이 형성이 됐고 아까 저희가 그려놨던 애랑 겹쳐줘야 되니까 Shift로 개체 동시에 선택해주고 Ctrl J로 묶어줄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이 그림이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이거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보면 아까 저희가 이 극소 지점을 완전하게 겹쳐놓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선이 좀 엇갈려 있어요. 이런 게 조금 거슬린다 하시면은
다시 합치기 전으로 돌아가서 얘를 한 번 더 당겨주면 되겠죠. 아니면 처음에 합치기 전에 좀 확대를 해놓고 이런 식으로 완전하게 겹쳐지게끔 해놓고 합쳐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바탕 그림 지워주고, 자, 이제 모든 그림을 검은 색깔로 바꿔주신 다음에 그래프는 저희가 두께 2로 지정할 거니까 이렇게 해주도록 할게요. 사실 그래프만 그리면 여기서 끝인데 저희는 색칠해야 되니까 이게 곡선으로 둘러싸인 영역을 색칠하는 거는 그냥 칠 가지고는 안 되고요. 자, 일단 모든 그림을 똑같이 복사해 주겠습니다. 복사를 해줄 건데 그림을 복사할 때 컨트롤 C를 누르고 컨트롤 V를 눌러도 물론 복사는 됩니다. 자, 근데 이거보다는 조금 더 이제 편리한 방법이 제가 복사하고자 하는 그림을 선택을 안 해도 괜찮아요. 뭐 선택을 해도 상관없는데 만약에 포물선을 복사하겠다 그러면 마우스 갖다 대시고 Alt를 누른 상태에서 그냥 드래그 해주시면 이렇게 안내선이 뜨죠. 요 안내선과 그대로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개체를 선택해 놓지 않아도 이렇게 복사가 되고 선택을 해놔도 복사가 됩니다. 원하는 개체의 안내선이 있을 때만 이렇게 복사가 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애들을 다 복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 처음 그림에 있었던 이 S라는 영역이 X축, Y축 2차 함수, 그 다음 T라는 영역이 X축과 2차 함수로 둘러싼 영역이라서 그냥 모든 그림을 복사해 줄게요. 컨시 컨버 하셔도 되고 Alt 드래그를 해주셔도 됩니다. 자, 해서 이제 복사가 됐는데 저희가 색칠을 할 때 틀을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존에 설정해놨던 두께는 다시 1로 조정을 해주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화살표를 없애주겠습니다. 화살표 없음 선택해 주시고 X축도 화살표 없음 선택해 줄게요. 자, 이게 조금 이제 귀찮은 작업이 되는데, 자, 확대해서 아까 저희가 처음에 그렸을 때 교차 영역 잘랐듯이 여기에서도 Y축과 포물선의 교차 영역을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잘라주고 위쪽이 Y축이니까 이거 지워줄게요. 그러면 이제 이 애가 완전하게 잘렸기 때문에 포물선 위에서 겹치는 부분 잘라줍니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Y축과 X축이 만나는 지점을 또 잘라주시고, 아이고, Y축 잘랐죠 저희. 요 아래쪽 잘라주고 X축도 겹치는 부분을 잘라서 없애줍니다. 자, 원래대로라면 이제 이 영역하고 이 영역을 따로따로 만드는 게 좋은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 두 개의 영역이 붙어 있어서 그냥 한 번에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X축을 또 확대해서 잘라주시고 잘린 영역 지워주시고 포물선도 마저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교차 영역에서 전부 다 가위 도구를 사용해서 잘랐기 때문에 지금 그려진 이 도형은 완전히 다 잘 연결되어 있어요. 고정점이 다 하나인 상황입니다. 얘랑 얘가 만나는 고정점도 여기 있는 하나가 되겠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쭉 드래그를 해서 컨트롤 J 눌러줄게요. 그럼 이제 얘네들이 하나의 도형이 된 겁니다. 저희는 이걸 이제 색칠해서 이쪽에다가 덧댈 건데 좀 끌고 올게요. 자, 일단 얘를 선을 없애줄 거라서 여기 선에 갖다 대시고 없음, 그 다음에 7 넘어가서 여기에서 이 밑에 이제 검은 색깔 그레디언트가 쭉 나와 있는데 보통 세 번째 아니면 네 번째를 사용을 하거든요. 단일 도형을 색칠할 때는 이제 저는 보통 네 번째나 세 번째를 사용하고, 만약에 여러 개를 색칠해야 되는 경우에는 구별을 해주기 위해서 뭐 점점 진해지게끔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또 너무 진해버리면 저희가 입히는 글자가 안 보일 수도 있어서, 그래서 보통 이제 요 오른쪽에 있는 세 번째, 네 번째를 사용해 주도록 할게요. 물론 이제 다른 색깔로도 색칠 가능합니다. 이거는 뭐 지정하시기 나름이고, 어쨌거나 얘로 색칠한다라고 치면 이제 얘를 그대로 드래그해서 가지고 와서 이 기존의 도형과 겹치게끔 갖다 놓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렇게 갖다 놓으면 여기 높낮이가 살짝 안 맞거든요. 그래서 위쪽으로 들어 올리고 또 이제 이쪽이 안 맞으니까 왼쪽으로 한 번 더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뭐 안 가져와도 될 것 같긴 한데, 자, 이렇게 갖고 오면 기존의 도형과 꽤 많이 겹쳐 있어요. 근데 문제점은
저희가 색칠하기 위해서 색칠하고 가져온 도형이 가장 최근 도형이라서 가장 맨 앞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 도형을 겹치게끔 놓으면 얘네들끼리도 우선순위가 생기는데 지금 이 색칠되어 있는 도형이 가장 앞에 있기 때문에 얘가 기존의 도형을 가리고 있어요. 그래서 뒤쪽으로 보내줘야 되는데 우클릭하고 정돈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 정돈에서 이제 맨 앞으로 갈 거냐 앞으로 갈 거냐 뭐 이렇게 있는데 맨 뒤로 보내기가 A라서 저 같은 경우는 정돈 들어가서 그냥 A 누릅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색칠했던 도형이 맨 뒤로 가면서 기존에 저희가 그렸던 도형들이 다 앞으로 튀어나오게 되고 이 상태에서 원하는 문자들도 배치해 주시면 되겠죠. 지금 원래 그림에서는 이제 얘랑 높낮이가 맞지가 않잖아요. 이런 경우들이 좀 있는데 이 함수식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래프를 잘라야 되는 경우에는 똑같이 그냥 가위도구로 오른쪽 잘라내시고 요 위쪽에다가 수식 불러와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서 얘도 마무리를 하고 이제 5번째 그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포물선하고 타원인데 자, 얘 같은 경우도 이제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일단 X축 그려놓고요. 그 다음에 화살표 Y축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충 이렇게 맞춰놓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2개 이상의 그림이 좀 들어가 있어서 상황이 복잡한데 원형 도구로 타원 그려줄게요. 여기에서 출발해서 쭉 끌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동그란 원래 원을 만들어 놓고 타원을 만드는 거를 선호를 해서 일단 기존 원을 쉬프트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선택 도구 이용해서 요 아래 지점을 끌고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이 고정점을 또 끌고 내려와서 이렇게 타원 모양 만들어 주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역시나 좀 병적으로 이렇게 당겨 왔을 때 중심 위치가 원점하고 맞는지 뭐 이런 거 보긴 하는데 넘기셔도 상관없고요. 포물선은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출발해서 가도 되는데 여기가 이제 만나는 지점이라 여기서 출발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클릭하시고 뭐 아래쪽으로 가실 분들은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시면 되고 위로 가실 분들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대충 접선 기울기 설정해서 끄트머리 맞춰주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만들어 놓은 곡선이 얘랑 잘 겹쳐 있기 때문에 굳이 접선의 기울기를 추가적으로 수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가 이제 X축을 축으로 하는 포물선이기 때문에 얘를 이제 대칭하실 때는 가로 대칭으로 복사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럼 이렇게 이제 복사가 될 건데 쟤도 쭉 끌고 내려옵니다. 쭉 끌고 내려와서 원점에서 꼭지점이 형성되게끔 이 2개의 점이 만나게끔 이렇게 내려옵니다. 뭐 물론 이제 마우스로 들고 내려와도 상관은 없는데 저는 그 정확하게 라인 맞추는 걸 좋아해서 어쨌거나 포물선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초점을 찍어줘야 되는데 이 초점들 지금 보면 이제 특정 위치를 표현하기 위해서 X축 위에 동그란 원이 있는데 저 친구도 확대해 놓고 적절한 사이즈로 원을 하나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제 저보다 더 병적으로 하실 거면은 이 F랑 F'이 대칭 위치여야 되니까 얘랑 Y축 클릭해 놓고 얘를 다시 Y축 대칭 시켜요. 이렇게 Y축 대칭 시키고 그럼 이제 이 Y축과 이 Y축이 겹칠 때까지 갖다 놓으신 다음에 이렇게 이제 Y축이 겹쳤잖아요. Y축이 겹친 다음에 Y축만 하나 이렇게 도려내서 지워주면 완전히 F와 F'이 대칭인 위치가 되겠죠. 근데 뭐 이 정도는 그냥 그림 보고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얘네들을 연결하는 선부는 저희가 바탕 그림 없어도 괜찮으니까 지워주시고 모든 그림을 까만 색깔로 바꿔주겠습니다. 포물선과 타원은 핵심 도형이니까 두께 2로 조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얘네 둘은 초점을 나타내는 점이기 때문에 7로 넘어가서 색칠 한번 해줄게요. 말이 나와서 이제 하는 건데 수투 그래프를 그리다 보면 막 이런 그림 있잖아요. 여기서 막 이제 끊겨가지고 뭐 이렇게 올라가고 뭐 이런 그림들.
그러면 이 해당 지점에서 불연속임을 표시하기 위해서 뭐 이제 이런 점들을 갖다 놓는데, 이런 점 같은 경우도 이제 하나는 검은색이고 하나는 하얀색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두 개의 원을 갖다 놓으시고, 뭐 만약에 여기가 뚫리는 정의역이다, 그럼 이 원을 흰색으로 칠해 주시면 이렇게 되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또 제가 얘를 복사해서 가져온 거기 때문에 얘보다는 얘가 최근에 더 그린 그림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또 이제 선분이 원을 침범해서 얘를 뒤로 보내주시거나, 이렇게 뒤로 보내는 거 F였어요. A였죠. A 해서 이렇게 뒤로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이 뒤에 있던 원을 앞으로, 프론트죠. 그래서 프론트로 들고 오거나 해서 이렇게 정돈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찌 됐든 이 상태에서 아까 요 P와 F'과 F가 연결되어 있었으니까 다시 이 가운데 위치 맞추고 이 교점 지나가게끔, 이 교점도 그냥 어설프게 찍으면은 교점에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림에 따라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잘 됐는데, 만약에 안 되겠다 싶으면 쭉 끌어가지고 교차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이 상태에서 가위도구로 또 잘라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마찬가지로 요 점에서 끌어가지고 반대쪽 초점까지 꽂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PF 선분과 PF' 선분이 완성이 됐는데, 얘도 너무 정확하게 맞추면 이제 저희가 굵게 해놓은 선과 겹치기 때문에 한 요정도 그냥 끌어서 놓을게요. 자, 마지막으로는 기존 그림에 있었던 이 P와 Q가 X축의 수직인 직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선분도구 이용해서 뭐 이쯤에서 쭉 끌어가지고 넘겨주시고, 가위도구로 넘어간 부분만 잘라내주시면, 그리고 지워주시면 저희는 이제 기하의 포물선과 타원이 겹쳐진 이 그림도 그리게 됐습니다. 만약에 쌍곡선을 그려야 된다, 쌍곡선이면 요렇게 생긴 곡선이랑 이렇게 생긴 곡선이 하나의 세트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또 이제 이거 하나 그리는 방식과 동일하게 그려주시고, 얘를 세로 대칭으로 복사한 다음에 뭐 쭉 이렇게 끌고 가면은 이제 넘어가게 그려놓으면 쌍곡선이 완성이 되겠죠. 좀 빠르게 이런 식으로 그려놓으면, Y축이네요. 얘를 끌고 이렇게 오면 이제 얘랑 얘가 쌍곡선의 역할을 하게 되겠죠. 사실 이제 포물선과 쌍곡선은 좀 이렇게 휘어진 정도가 다르잖아요. 정근선 있고 없고 차이가 있는데, 뭐 그 정도는 그림에서 그렇게 유의미한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쌍곡선을 그릴 때도 똑같이 진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희가 포물선 그릴 때도 초점 기준으로 1대1 맞추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는 그냥 보기 좋게 그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하 그림 마무리하고, 이번에는 이제 초월함수하고 원인데, 얘도 똑같이 좌표축을 먼저 그려 놓으시고요. 지금 보면 이제 저희가 쉬프트를 누르고 그린 이 선과 기존 그림의 X축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얘도 살짝 회전시켜서 맞춰주도록 할게요. 근데 또 이제 처음에 원본 시험지 PDF가 너무 이렇게 구겨지거나 하는 경우에는 이 X축을 회전시켜 놓고 Y축을 그렸을 때 또 Y축의 수평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지금 그래프가 이제 딱 그런 상황인데, 이런 경우는 이제 저희가 덧대서 그리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감안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서 X축과 Y축을 완성시켜 놓으시고, 지금 제가 아래에서 그렸군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좌표축이 완성이 됐고, 2x-1승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그냥 뭐 올라가는 그림이니까 얘는 조금 이따 그리겠습니다. 자, 1부터 4분원이니까 원을 하나 그려줄게요. 원을 그려줄 건데, 지금 보면 이제 4분원이 반지름 1짜리니까 이렇게 마우스 커서를 이 X축에 있는 1라인과 맞춰가지고 원을 하나 그려주시고, 2배를 만약에 확대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변형해서 크기 조절 또 사용을 해줄게요. S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균일 변형인데, 비균일하면 가로 세로 비율을 다르게 조절하겠다는 소리고, 균일 변형을 할게요. 닮은 변환으로 200%, 퍼센트는 안 써도 됩니다. 그럼 이제 2배 확대가 된 걸 볼 수가 있고,
이 원을 이동할 때 패스를 끌고 이동하셔도 되지만 이 중심 위치를 클릭해서 끌고 가져오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원점 쪽으로 가지고 오시고, 저희는 4분원이 필요한 거니까 원을 선택한 상태에서 가위도구로 이 축과 만나는 지점을 잘라주도록 할게요. X축도 마찬가지 잘라주겠습니다. 그럼 4분원만 남고 남은 원들은 이렇게 지워주도록 할게요. 자, 하면 이제 4분원이 완성이 됐고, 이제 초월함수 그래프 그려줘야 되는데, 제가 원점을 지나가는 애니까 일단 대충 선분으로 그려놓은 다음에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를 설정해서 원점을 지나가게끔 만들어 줄게요. 예, 근데 이렇게 하려니까 조금 빡센 것 같긴 한데, 대충 한 이쯤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저희가 이제 더블 클릭하면 특정 개체만 앞으로 당겨서 볼 수 있거든요. 나머지 그림이 좀 이렇게 흐리게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원점이 위치가 맞지 않죠. 이 곡선이 이렇게 이제 틈이 생겼는데, 이런 경우에는 접선을 중간에서 설정해서 이렇게 끌고 오시는 방법도 있지만 이제 귀찮기 때문에 이 X축과 Y축의 위치를 살짝 이렇게 옮겨주도록 할게요. 그럼 바탕 그림 어떡하냐? 똑같이 들고 오시면 됩니다. 해서 이렇게 겹쳐주시고 유도리 있게 작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면 이제 뭐 이러한 점이 Q가 되겠죠. 딱 봐도 이 Q라는 점에서 X축과 평행한 선을 그어서 만나는 점 P라 하고, 그 다음에 Q에서 왜 안내선이 안 나오지? 여기서 X축과 수직인 직선, Y축과 평행한 직선을 그려서 만나는 교점이 R이겠죠. 이렇게 만나게끔 해주시고, 그 다음에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저 P까지 또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이 원점 교차 영역 쭉 끌고 와서 저희가 그려놓은 곳과 겹치게끔 뭐 대충 이렇게 그려주도록 할게요. 저 각도 표시는 조금 이따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배경 그림 지워주시고 전체 그림 까만 색깔, 원과 지수함수가 핵심 도형이니까 얘네 두 개는 두께 2로 이렇게 지정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잘라줘야 되니까 그림에 맞춰서 좀 잘라주도록 할게요. 자, 가위도구로 위쪽, 그 다음에 이 수평선의 왼쪽 지워주시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쭉 내려가서 이 아이가 X축과 만나는 지점도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이죠. 이쪽에서 또 넘어간 친구들 잘라줘야 되니까 얘 선택해서 얘랑 만나는 거 잘라주시고, 마찬가지로 뚫고 올라가는 친구도 교차 영역에서 잘린 부분 여기죠. 여기서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기본 세팅이 완료가 됐고요. 여기서 이제 각도 표시를 해주어야 되는데, 각도 표시 보시면 이렇게 둥글게 되어 있습니다. 저것도 4분원이 조금 덜 잘렸네요. 얘를 좀 잘라주고, 어쨌거나 저 각도 표시가 둥글게 되어 있는데, 저 둥글게 되어 있는 거를 또 펜도구로 그리셔도 상관없습니다. 뭐 이렇게 중간 지점에서 접선 만들어 놓고 이렇게 끌고 오시면 하나의 각도 표시가 완성이 되겠죠. 뭐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원형 도구를 이용해서 뭐 대충 이렇게 사이즈 맞춰서 그려주시고, 여기 있는 왜 이러죠? 여기 있는 이 중심 위치를 끌고 와서 이렇게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취향에 맞게끔 사용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후자를 좀 더 즐겨 하는 편이에요. 펜도구가 좀 작은 곡선을 그리기에는 뭐 이것도 취향일 것 같긴 한데 저랑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래서 원을 그려놓고 원하는 각도를 표시하게끔 원을 잘라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저희가 원하는 그림을 다 또 그렸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서는 이번에 문자 삽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X축, Y축과 반지름 나타내는 1이랑 OPQRT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세타 있었죠. 세타도 그대로 쳐주시면 됩니다. 이게 수식을 입력하다가 설정해 놓은 용지 설정을 넘어갈 것 같은 경우에는 ESC 누르고 다음 줄로 내려가서 하나 더 만드셔도 괜찮아요.
이게 물론 이제 수식 안에서도 Shift 3을 눌러서 줄내림을 해도 상관이 없는데, 이게 저희가 지금 볼드를 해놓은 상황이라서 이렇게 샵으로 넘어가는 것보다 그냥 한 줄 더 새로운 수식으로 만들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함수식만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완성이 되겠죠. 뭐 만약에 원의 방정식도 표현하고 싶으시면 뭐 옆에다가 식을 하나 더 작성하시면 되겠고, 컨트롤 P 누르고 현재 쪽 PDF 저장을 하시고, 아까 만들어 놨었던 PDF 파일에 여전히 덮어쓰기 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로 넘어와서 컨트롤 O였죠. 그래서 아까 만들어 놨던 이 PDF 파일 불러오시고, 전체 선택, 클리핑 마스크 풀기 해서 원하는 만큼 쭉 드래그를 해 주시고, 컨트롤 C 내지는 컨트롤 X로 컨트롤 탭을 넘어와서 컨트롤 V로 글자 데려옵니다. 자, 그 다음에 적절하게 이제 글씨 크기는 그림에 맞춰서 수정을 해 주시고, 원점 끌고 오시고요. 이제 글자를 갖다 놓으면 되겠죠. 자, 근데 이렇게 이제 글자 갖다 놓을 때 몇 번 해보시면 아실 건데, 1 같은 경우는 이제 원 같은 거 그릴 때 반지름이 1이니까 얘랑 만나는 지점은 반드시 여기서도 1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아까 했었던 것처럼 Alt 드래그로 복사를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PQR 같은 것도 이렇게 갖다 놓으시고요. 그래서 아까 무슨 이야기를 하려 했냐면, 이 타이핑하고 이제 그림 그리다 보면 저 세타가 한 번씩 골머리를 썩일 때가 있어요. 이 세타가 저희가 이제 각도 표시는 이만큼 해놨는데, 이 세타의 크기가 커서 근처에 갖다 대면 좀 애매한 크기가 되거든요. 세타 같은 경우는 세타만 살짝 더 줄여서 글씨를 표시해도 그렇게 티가 안 납니다. 세타는 조금 더 줄여서 이렇게 갖다 놓으시고, 마지막 함수식 배치하면 또 하나의 그림이 완성됐겠죠. 역시나 캡처하시고 원하는 파일에다 갖다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벡터 그림 하나 더 그리고 영상을 마무리를 할 건데, 벡터 그림도 거의 이제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만약에 이제 일러글씨용은 이게 한번 오픈되어 있는 탭을 또 불러오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탭을 닫으실 때는 컨트롤 W로 닫아주시면 됩니다. 뭐 변경사항 저장은 하지 않고요. 자, 컨트롤 A로 지워주시고 이제 마지막 그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그림이 등장을 했고, 얘는 좀 비교적 단순하죠. 원하고 이제 선분들밖에 없기 때문에 좌표축 먼저 그려주시고, X축. 자, 얘도 좀 거슬리는 경우에는 X축이 이게 라인이 안 맞으니까 이 배경에 있는 그림을 회전시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이번에는 Y축 기준으로 한번 맞춰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가 이 자리인 원을 하나 그려 주시고, 역시나 반지름 길이가 맞게끔 그려 주시면 됩니다. 자, 들고 내려오시면서도 색깔 변경은 자유로우니까 쭉 끌고 내려와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선분만 좀 맞춰 주면 되는데, 얘도 어디였지? 여기죠. 네, 여기서 쭉 끌고 내려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Y좌편이 좀 더 올라가 있으니까 기울기를 조정해 주도록 할게요. 배경 그림은 지우기 전에, 만약에 이게 지금 이제 문제가 원 PQ, 이 원 위를 이제 PQ가 움직이고 R은 여기 위로 움직이는 건데, 이 나와 있는 시안을 쫓아가겠다 하면 OR 정도는 그려 놓으시고, 만약에 그냥 이제 문제를 파악하고 그림은 대강 상황 표현만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단계에서 배경 그림을 지우시는 것도 뭐 상관은 없겠죠. 자, 아무튼 까만색 걸로 해주시고, 얘가 핵심 도형이니까 두께 2로, 뭐 얘도 경우에 따라서는 두께 2로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이제 그리는 과정에서 얘가 어긋나 있었으니까 원점 지나게끔 잘라주겠습니다. 과감하게.
자, 해서 교차 영역을 지나는 애는 잘라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저희가 그려놨었던 저 선분, 얘도 이제 지나가게끔 그려놨으니까 여기도 잘라주시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이제 선분 자체가 Y축을 뚫고 지나가니까 이런 부분은 잘라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 아래 부분까지 잘라주시면 일단 배경 그림까지는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벡터기 때문에 종점 방향으로의 화살표가 있어 줘야 되는데, 저희가 이 선분을 그릴 때 이 방향으로 그렸으니까 종점 방향으로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이게 기억이 안 난다 그럼 그냥 한 번씩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종점에 있는 화살표의 크기를 줄여줘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여기 화살표 밑에 크기 조절이 있어요. 그래서 얘를 뭐 한 80 정도로 하면 선분의 두께나 이런 게 변하지 않고 저 화살표의 크기만 줄어들게 됩니다. 화살표의 크기만. 지금 그렇게 육안에 잘 티가 안 나는데, 만약에 얘를 뭐 한 60 정도로 줄인다고 치면 저렇게 확 줄어들죠. 80으로 줄인다고 쳐도 이 정도였고, 아까 처음에 크기가 100이었기 때문에 요거보다는 확실히 줄어든 거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있었던 PQ 벡터 대충 이렇게 그려볼게요. 여기서도 지나가니까 이 교점들 기준으로 잘라주시고, 그 다음에 얘도 오른쪽이 Q라는 점의 종점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는데, 얘도 아까 저희가 맞춰놨던 80 크기로 벡터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자 삽입하면 하나의 그림이 완성이 되겠죠. 자, 해서 일단은 마무리를 짓긴 하는데, 사실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험지에 있던 애들을 잘라 가져와서 작업을 했거든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은 그래프들을 그려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들어가셔서 저 같은 경우는 지오지브라를 즐겨찾기다가 만들어 놨는데, 지오지브라에서 이렇게 그래픽 계산기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함수식을 쳐서 그래프를 따놓고 여기 있는 화면을 캡처해서 일러스트로 가져가는 경우도 생각보다 좀 빈번하게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삼각함수를 그린다고 치면 사인X 같은 거 한번 그려보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기만 그린다고 치면 2파이까지만 가고, 자, 적정 비율로 확대를 해주신 다음에 저희가 그려야 되는 건 딱 요 부분이니까 요 부분만 캡처 도구를 이용해서 X축, Y축이 어느 정도 나오게끔 해가지고 캡처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캡처된 이 그림을 그대로 일러스트로 가져갑니다. 일러스트로 가져가서 저희가 역시나 캡처해서 가져왔기 때문에 이 100% 배열은 좀 큰 애인데, 쉬프트로 크기 조절을 해서 적절하게 아트보드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이랑 보기 편하게끔 맞춰주시고, 여기 위에서 아까 했었던 것처럼 덧대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까지만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자, X축이랑 Y축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저기 있는 이 파일은 저희가 나중에 글자를 입력하거나 할 때 여기다 이 파일을 써야 되니까 안내선 삼아 대충 점선으로만 표시를 해 놓도록 하고요. 자, 사인X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일단 원점에서 접선 기울기 1이니까 쭉 늘려주고, 이게 지금 저희가 이 접선을 너무 끌어놔서 여기 극대 지점을 찍으려고 하니까는 이 안내선이 아래로 살짝 내려오는데, 저것도 괜찮습니다. 나중에 조절하면 되니까. 자,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극소 지점 찍어주시고, 대충 찍어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게끔. 자, 대충 이 정도만 그릴게요. 자, 그러면 지금 그림 이제 완전히 개판인 거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직접 선택 도구를 이용을 해서 저희가 이 접선의 기울기만 조금 조정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원점에서 저희가 접선의 기울기를 설정했으니까 이 핸들을 끌고 내려갑니다. 이쪽 핸들을 너무 줄이면 안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있던 극대 지점의 핸들을 살짝 당겨 줄게요. 겹치게끔. 자, 그럼 이쪽 곡선이 가다듬어졌고요. 이쪽도 맞춰줘야 되는데
이쪽 고정점 다시 클릭해서 핸들 끌고 가시고 극소 지점 클릭해서 핸들 끌고 오고 이런 식으로 맞춰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프는 다시 이쪽 끌고 오고 이쪽 끌고 오고 하다 보면은 얼추 이제 저희가 이 지오지브라에서 들고 온 그림이랑 맞아 떨어지는 거를 보실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쪽 오른쪽 핸들만 조금 늘려서 그래프를 완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저희는 이 파이에서 자를 거니까 들고 올라가서 저 지점만 어떻게 처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쭉 끌고 올라가서 여기를 지나가게끔 만들어 주시고 잘라버리면 되겠죠. 저희는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삼각함수의 그래프도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함수마다 곡률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고려해야 되는 애들이 좀 있는데 그걸 그릴 때 한 번에 신경 쓰지 마시고 마지막에 그냥 대충 그려놓고 접선의 기울기를 조절하면서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길어졌는데 이번 영상 충분히 연습해보시고 다음에는 평면 도형, 진짜 말 그대로 도형을 그리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